내가 우리 집 며느리 될 자격 있나? 종갓집의 불꽃 100억 유산의 비밀. 뼈아픈 시작. 혼수 상태와 유산의 서막 춘산제 종갓집의 충격적인 비밀. 서울 아산병원 중환자실 앞 복도 새하얀 벽과 은은하게 빛난다. 윤 회장이 중환자실 문을 향해 두 손을 내밀다가 주먹을 꽉 쥐며 목이 터져라 외친다. 선우야. 내 아들아. 이게 무슨 일이냐? 내가 눈을 감으면 이 춘산제의 대를 누가 잇느냐? 400년 내려온 종갓집의 맥이 내 대에서 끊겨? 그럴 수는 없다. 제발 눈을 뜨거라 아들아.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을 듯이 비틀거리며 혜인의 팔을 부여잡는다. 그 힘은 분노와 절망이 섞여 살을 애는 듯하다. 어머님, 제발 버티십시오. 지금 이러시면 선우 씨의 혼이 편히 쉬지 못합니다. 주치의 선생님 말씀대로 뇌활동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희망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닥쳐. 그 입 다물어. 내가 이 지경을 만든 장본인이야. 내가 종손이 대를 잇지 못한 죄가 얼마나 큰 줄 아느냐? 평생 몸 아픈 남편 하나 제대로 돌보지 못한 주제에 너는 정령 우리 춘산제에 내린 재앙이야. 외부인 주제에. 어머님, 그 말씀은 너무 가혹하십니다. 저도 선우 씨의 아내로서 밤낮 없이 기도하고 모든 방법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서로를 원망할 때가 아닙니다. 신우이 윤서영은 벽에 기대어 팔짱을 끼고 있다가 비웃듯 콧방귀를 낀다. 기도? 오빠가 저렇게 중환자실에 누워 생사도 분간 못하는 마당에 능력도 없는 기도로 뭘 하겠다는 거야? 오빠의 혈육이요. 대를 이어야 할 적장손이 없다는 게 지금 이 집안의 멸문지화라는 걸 모르나? 명색이 종갓집 종손 며느리라는 내년은 가문이 영광이 아니라 가문의 재앙이야. 재앙. 말도 마. 내가 분명히 말한다. 정혜인 선우의 병원비, 치료비, 모든 것을 내가 전액 부담해라. 그것이 내가 마지막으로 이 가문에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야. 만약 이를 거부한다면 위자료 한 푼 없이 내쫓아버릴 거야. 알아들었느냐? 혜인은 고개를 숙여 윤 회장의 시선을 피한다. 병원비 좋아요. 그게 제게 필요한 시간을 끌어주네요. 안동 춘산제. 사랑채 서재 100년도 더 된 것으로 보이는 낡은 책장들이 벽을 따라 빼곡히 들어차 있다. 흙먼지와 오래된 종이 묵향이 섞여 스민다. 사랑, 그게 제가 이 가문에 발을 들인 이유였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지만 아닙니다. 저는 한 가지 사명을 품고 들어왔습니다. 100억이라는 거대한 유산의 실체를 찾아내는 것, 그리고 그 유산이 믿기 어렵겠지만 그의 생명을 구할 유일한 열쇠라는 것을 증명해내는 거죠. 시어머니는 제게 병 수발만 하라며 모든 권한을 회수했지만 그건 오히려 좋았습니다. 이렇게 서재를 마음껏 뒤질 수 있는 기회를 준 셈이니까요. 혜인은 고서적을 정리하는 척하며 책장 구석구석을 샅샅이 훑는다. 그녀의 손길은 전문가처럼 정확하고 신중하다. 춘산제, 실기, 안동 윤씨 세보, 가온 등 수많은 책을 훑어내려가던 그녀의 시선이 마침내 한 책에 멈춘다. 춘산제 문중재산 위반이라고 쓰인 두꺼운 장부 한 권. 그 책은 다른 책들보다 더 낡았고 표지가 훼손되어 있었다. 살짝 책을 꺼내 흔들어 본다. 그러자 책 페이지 사이로 얇은 한지 한 장이 사르르 미끄러져 떨어진다. 그녀는 재빨리 그 쪽지를 주워 펼쳐본다. 익숙한 그리움에 잔뜩 찌들었던 그 필체였다. 내가 만든 모든 재산은 비밀 신탁 청월에 귀속된다. 이는 가문을 위한 것이 아닌 오직 나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보루다.
절대 가문이 그 누구에게도 알려서는 안 된다. 춘산제. 종갓집의 가장 낮은 곳, 그리고 가장 깊은 그리움의 시작점. 그녀의 얼굴에 의문이 스친다. 이건 선우 씨만의 수수께끼였군. 갑자기 문이 삐걱 열리는 소리가 나며 서영이 들어선다. 뭐야? 거기서 남의 서재를 함부로 뒤지는 거야? 내 주제가 뭔지 까먹었어? 어머니가 잠시 너를 믿었다고. 진짜 종손 며느리인 줄 알았어? 서영 씨, 어머님께서 서재가 너무 지저분하다고 하셔서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선우 씨의 물건들을 함부로 두기도 그렇고요. 서영은 낡은 장부를 낚아챈다. 어디 한번 보자. 무슨 꿍꿍이를 가지고. 이건 가문의 재산 장부잖아. 내년 감히 재산을 노리고 있었어. 아닙니다. 그냥 먼지를 털고 있었을 뿐입니다. 거짓말. 내 눈빛을 봐. 온통 탐욕이 서려 있어. 서영은 장부를 혜인의 발밑으로 내동댕이 친다. 꼴값 떨지 말고 당장 병원으로 가서 오빠 죽기 전에 마지막 숨이나 지켜봐. 이 가문의 역사는 내가 건드릴 자격이 없어. 서영은 발을 구르며 서재를 나간다. 혜인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조용히 몸을 굽혀 장부를 집어들고 쪽지를 꼭 쥔 손에 힘을 준다. 가장 낮은 곳, 그리고 가장 깊은 그리움의 시작점. 그녀의 머릿속에 스치는 것은 춘산제 마당 한켠에 있는 오래된 장독대, 그리고 그 옆에 서 있는 선우가 어릴 적 가장 좋아하던 커다란 은행나무였다. 전쟁의 막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전쟁에서 결코 질 수 없습니다. 넓은 춘산제 마당 한쪽에는 수십 개의 장독들이 도열해 있다. 내가 우리 춘산제에 시집 온 지도 어언 5년이구나. 그동안 내 덕에 가문이 체면은 어느 정도 세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데를 잊지 못했어. 그게 내 가장 큰 죄야. 그리고 지금 선우가 그렇게 누워 있다는 것은 하늘이 내린 계시다. 너도 알겠지? 이제 내 자리는 이 집에 없다는 것을. 서영은 윤 회장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미리 준비한 서류 뭉치를 혜인 앞에 내동댕이 친다. 자, 이혼 서류 오늘 안으로 도장 꽉 찍어서 내놔. 조건은 깨끗하게 위자료 한 푼 없이 나가는 거야. 그동안 내가 이 집에서 한 거라곤 오빠 옆에서 병수발이나 한 게 전부잖아. 위자료를 달라고 할 면목이 있어? 혜인은 서류를 천천히 주워든다. 그러나 단호하게 그 서류를 찢어버린다. 못합니다. 이 뻔뻔한 년아. 내가 감히 내 명령을, 춘산제 어른의 명령을 거역하다니. 이제야 내 본색을 드러내는구나. 내가 아직도 이 종가에 매달리는 이유, 고작 몇 푼에 불과한 위자료 때문은 아니지. 더 큰 걸 노리는 거겠지. 미련이 아닙니다. 그리고 돈도 아닙니다. 저는 윤선우 씨의 법적인 아내입니다. 남편이 혼수 상태에 빠졌다고 해서 아내가 가문을 버리고 도망치는 법은 400년 내려온 춘산제의 법도에 없습니다. 저는 선우 씨가 깨어날 때까지 이 집의 종부로서 남편을 대신해 가문을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개소리 집어쳐. 이 뻔뻔한 거사. 가문의 안주인은 이 몸 내가 될 거야. 넌 그저 이 종갓집에 우연히 발을 들인 외부인일 뿐이야. 내 주제를 알아. 함부로 종가 운운하지 마. 혜인은 밀쳐져 한 걸음 뒤로 물러서지만 눈빛은 꺾이지 않는다. 제가 이 집을 떠난다면 어머님과 서영 씨는 과연 가문의 재산 상속 문제에서 자유로우실 수 있나요? 선우 씨 명의의 막대한 규모의 개인 재산에 대한 관리와 상속 권리는 법적으로 아내인 저에게도 있습니다. 그 재산이 춘산제와 무관하다 할지라도 말이죠. 무슨 소리를 짓거리는 거냐? 선우의 개인 재산?
장난치지 마라. 장난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재산의 규모는 어머님과 서영 씨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클 겁니다. 뭐 100억? 200억? 쓸데없는 소리다. 집어치워. 오빠가 그런 돈을 어디서. 윤 회장은 혜인을 죽일 듯이 노려본다. 좋다. 정말 좋다. 정혜인, 내가 그렇게까지 이 집에 남고 싶다면 각오해라. 내가 후회할 각오를 단단히 해라. 윤 회장은 서영의 팔을 잡아 끌며 홧김에 돌아선다. 혜인은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에 손을 올린다. 그곳에는 선우의 쪽지가, 그리고 그녀의 심장이 뛰고 있다. 한밤중에 춘산제 달빛만이 은은하게 마당을 비춘다. 혜인은 작은 손전등 하나만 들고 장독대 쪽으로 향한다. 가장 낮은 곳, 그리고 가장 깊은 그리움의 시작점. 선우 씨는 항상 말했어요. 나의 모든 것은 이 집의 가장 낮은 곳, 그리고 그 나무 아래에서 시작했어. 그녀는 장독대 가장 안쪽 구석, 오래되어 흙이 울퉁불퉁한 곳으로 간다. 그리고 삽을 꺼내 조용히 땅을 파기 시작한다. 삽 끝이 무언가 단단한 것에 부딪힌다. 그는 손으로 주변의 흙을 파내기 시작한다. 녹이 슬기 시작했지만 튼튼해 보이는 작은 철제 금고가 모습을 드러낸다. 혜인은 주머니에서 오래된 열쇠를 꺼낸다. 이 열쇠는 그녀가 시집올 때 선우가 몰래 건넨 절대 잃어버리지 말라는 그 열쇠였다. 숨을 죽이며 열쇠를 금고에 꽂는다. 딸칵. 금고 안에는 몇 장의 서류와 USB가 놓여 있다. 청월 신탁 계약서 사본, 수익자 윤선우 신탁 자산무기명 채권 및 해외 부동산 일체 시가 총 약 100억 원 특별 조항, 수익자 생명 유지 목적 외 사용 불가. 신탁 관리자 정혜인. 사랑하는 혜인에게 이걸 보게 된다면 나는 더 이상 내 운명을 스스로 지킬 수 없는 상황이 된 걸 거야. 이 돈은 가문의 것이 아니야. 내가 가문의 그늘에서 벗어나 우리만의 삶을 시작하려고 모은 나의 생명선이자 자유의 돈이야. 부디 이 돈을 나를 살리는 데 써줘. 그리고 미안해. 내게 진실을 말하지 못한 것에 대해. 하지만 너를 사랑한 마음만은 결코 거짓이 아니었어. 편지를 읽는 그녀의 손이 떨린다. 그녀는 USB를 폰에 연결한다. 여보, 내 목소리 들리나? 미안해. 이런 방식으로 남기게 되어 이 유산은 가문의 눈을 피해 내가 하나부터 10까지 직접 준비한 거야. 이 돈은 가문의 명예나 대를 위한 게 아니야. 오직 너와 나, 우리의 미래와 내 생명을 위한 최후의 보험이야. 내가 이걸 찾았다면 그건 내가 더 이상 제정신이 아닌 상황이라는 거겠지. 부디 이 돈을 활용해서 나를 일어날 수 있게 도와줘. 그리고 정말 미안해. 내가 이 가문에 들어온 진짜 이유, 내가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었는데 물어보지 못했어. 용서해줘. 혜인의 뺨에 눈물이 한 방울 또 한 방울 떨어진다. 하지만 그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분노와 연민, 그리고 확고부동한 사명감이 뒤섞인 눈물이었다. 당신은 알고 있었군요. 저희 어두운 출발을. 그런데도 당신은 이 모든 것을 저에게 맡기셨다. 200억은 이제 복수의 수단이 아닙니다. 당신을 구할 유일한 희망입니다. 법정 재판장 안동윤 씨. 문중의 어른들과 일부 기자들이 자리를 메우고 있다. 본 소송은 원고 윤서영 씨가 피고 정혜인 씨를 상대로 제기한 종손 며느리 자격 부존재 확인 소송의 첫 변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원고 측 변호인, 청구 취지를 진술하시오. 원고 측 변호사가 일어난다. 재판장님, 피고 정혜인은 안동윤 씨 춘산제 종갓집의 종손인 윤선우 씨의 배우자입니다. 그러나 피고는 남편이 혼수 상태에 빠진 이후
종부로서의 본분을 저버리고 오히려 가문의 화합을 해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피고의 출신을 보면 안동윤 씨, 종가와는 그 격을 달리하는 평범한 집안 출신입니다. 더욱이 혼인 전 그의 행적은 미상인 부분이 많아 그 정체가 의심스럽습니다. 윤서영이 방청석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친다. 맞아. 재판장님, 저 여자는 애초에 우리 가문에 들어올 자격이 안 돼요. 그저 우리 집안의 재산과 명예만 노리고 들어온 외부인일 뿐이에요. 가문의 피를 더럽히는 짓 그만두고 당장 나가라고요. 방청객은 정숙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유사한 발언이 있으면 퇴정 조치하겠습니다. 해인 측 변호사는 차분하다. 재판장님, 이 소송은 법적으로 그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운 가문 내부의 권위 다툼에 불과합니다. 피고 정혜인 씨는 남편의 병세가 악화된 이후 밤낮 없이 병원을 지키며 남편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고 있습니다. 또한 춘산제의 재산을 관리하며 가문의 기틀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죠.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종부의 모습이 아닐까요? 피고는 직접 변론권을 행사하겠다고 신청하였습니다. 피고 정혜인 씨,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재판장님, 그리고 어머님, 저를 두고 외부인이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법적으로 인정받은 윤선우의 아내입니다. 그리고 지난 5년 동안 저는 종갓집의 며느리로서 조금도 부끄럽지 않게 살아왔습니다. 제게 종부의 자격이 없다고 말씀하시지만 그건 결국 춘산제의 재산과 권위를 장녀인 서영 씨에게 물려주려는 어머님과 신우이의 욕심 때문 아닙니까? 윤 회장이 얼굴이 새빨개진다. 무엄하다. 이 인연이 감히 법정이라는 성스러운 곳에서 어른을 욕심쟁이로 매도하다니. 내가 진정 가문을 생각한다면 내가 그토록 탐내는 재산 따위는 내버려두고 조용히 물러나는 것이 예의라는 것도 모르느냐? 아닙니다. 어머님, 제가 만약 지금 이 자리에서 물러난다면 춘산제는 진정으로 멸망할지도 모릅니다. 법정안이 술렁인다. 왜냐하면 저는 선우 씨가 마련해둔 가문의 그 누구도 모르는 100억 원의 유산이 오직 그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보루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법정안이 술렁대기 시작한다. 기자들의 플래시가 터진다. 윤 회장과 서영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린다. 저는 그 돈을 탐내서가 아닙니다. 그 돈으로 저의 남편이자 어머님의 아들인 윤선우를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엄숙히 선언합니다. 저는 가문의 재산을 탐하는 자가 아니라 가문의 혈육을 지키고 춘산제의 진정한 대를 이어가기 위해 싸우는 자입니다. 정숙, 법정을 정숙히 하라. 피고, 계속하시오. 네, 저는 이혼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종부의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살리겠습니다. 이것이 제 사명입니다. 혜인은 자리로 돌아온다. 그녀의 등에는 윤 회장과 서영의 증오와 경애가 섞인 시선이 꽂혀 있다. 법정 공방 이후 숙연한 분위기의 춘산제 사랑채 윤 회장은 낡은 책상 앞에 앉아 있다. 드디어 내 속내를 드러냈구나. 그 100억 유산 선우가 그렇게까지 가문을 못 믿었단 말이냐? 아닙니다. 선우 씨는 가문보다 자신의 생명을 그리고 저를 더 소중히 여겼던 거겠지요. 내 배짱과 그 치밀함은 정말 인정하지 않을 수 없구나. 좋아. 내가 그렇게 이 집의 종부로서 선우의 아내로서 가문을 지키겠다고 했다지. 윤 회장은 서랍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책상 위에 내동댕이 친다. 춘산제 문중재산 임시관리 및 종손 대리 위임장 이다. 내가 너를 마지막으로 시험해 보겠다. 이 위임장에 서명해봐라. 조건이 있다. 첫째,
선우의 병수발은 여전히 내 몫이다. 간호사에게 맡기지 말고 내 손으로 직접 해야 한다. 둘째, 내가 알고 있다는 그 100억 유산에 대한 모든 정보를 내게 공개할 것. 셋째, 그리고 이게 가장 중요하다. 서영이 이미 가져간 재산을 되찾아와 가문의 품으로 돌려놓을 것. 혜인은 서류를 내려놓고 윤 회장을 똑바로 본다. 알겠습니다. 어머님 망설임도 없이? 그 조건들이 내게 얼마나 불리한지 모르느냐? 넌 내 눈에는 한낱 방패일 뿐이다.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가문을 지키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살리겠다고 했습니다. 이 위임장은 그 첫걸음입니다. 그녀는 펜을 집어 망설임 없이 서명란에 자신의 이름을 써내려간다. 잘 들었다. 이제부터 너는 춘산제의 방패다. 서영이가 가문이 재산을 훔쳐 달아나려는 것을 막아내지 못하면 그때는 내가 직접 내 목숨을 끊을 것이다. 두려움 없이 임하겠습니다. 어머님. 두 여인의 시선이 공중에서 부딪힌다. 가문 내 전쟁 그리고 복수의 서막이 이제 본격적으로 올랐다. 윤 회장의 개인 관리 사무실 방은 어둡고 오래된 문서와 현대적인 서류들이 뒤섞여 있다. 방패 어머님은 제게 그런 역할을 기대하셨죠. 하지만 방패는 가만히 있을 때만 방패입니다. 때로는 적의 창을 막아내기 위해 적보다 더 날카로워져야 할 때도 있죠. 그리고 서영 씨를 막기 위해서는 그녀와 어머님을 연결하는 가장 약한 고리를 찾아야 했습니다. 바로 돈이었죠. 혜인은 손전등을 들고 사무실을 샅샅이 뒤진다. 그녀는 선우가 어릴 적 엄마의 보물창고라고 부르던 벽에 걸린 낡은 괴종 시계를 기억해냈다. 시계를 살짝 옆으로 밀어본다. 그 뒤에는 작은 금고 문이 숨겨져 있었다. 선우 씨 감사합니다. 그러나 금고는 잠겨 있었다. 혜인은 주변을 살피다가 책상 서랍 안에 있는 보통의 문구함에서 시계 태엽에 쓰이는 오래된 열쇠를 발견한다. 과연 가장 눈에 띄는 곳에 숨기는 법이군요. 그녀는 열쇠로 금고를 연다. 안에는 두꺼운 장부 한 권과 몇 장의 계약서가 들어있다. 서영 명의로 이전된 부동산 안동시 와룡면 임야 3,000평 시가 30억 원, 춘산제 별채 시가 약 15억 원, 해외 계좌로의 현금 이체 내역 총 3회에 걸쳐 약 20억 원 상당이 교육비, 생활비 명목으로 서영의 해외 계좌로 송금됨. 차명 계좌 기록 윤 회장 이름으로 된 차명 계좌에서 서영의 개인 사업자 계좌로 5억 원이 투자금 명목으로 이동. 혜인은 스마트폰으로 중요한 페이지들을 조용히 촬영한다. 이게 가문을 지키는 방식이셨군요. 어머님, 가문의 재산을 지키는 게 아니라 장녀 서영 씨의 재산을 지키는 방식으로. 갑자기 문고리가 돌아가는 소리가 나더니 서영이 사무실로 쏜살같이 들어선다. 이런, 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감히 어머니 사무실을 뒤지다니? 서영 씨, 깜짝이야. 어머님께서 제게 종손 대리 역할을 맡기셨습니다. 가문 재산 현황을 파악하던 중이었어요. 서영은 손에 들린 장부를 보고 눈이 둥그레진다. 그건 어머니의 비장부잖아. 당장 내려놔. 내 더러운 손으로 건드릴 게 아니야. 서영 씨의 이름이 적힌 부동산 문서라도 숨겨져 있을까봐 제가 미리 확인해 보려던 참이었어요. 어머님께서 혹시 모르고 계실 수 있으니까요. 무슨 헛소리를 짓거리는 거야. 무슨 증거가 있다고 그런 말을 해. 있어? 있어 보여봐. 증거는 곧 서영 씨 스스로 밝히게 될 겁니다. 가문을 배신한 자는 결국 스스로의 발등을 찍게 마련이니까요. 혜인은 장부를 제자리에 두고 여유로운 걸음으로 사무실을 나선다. 서영은 분노에 몸을 떨며 장부를 확인하기 위해 금고 쪽으로 달려간다.
춘산제 안채 마루 윤 회장이 화로 앞에 앉아있지만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다. 너 감히 내 돈에 손을 댔어? 그 5억 원 어디 갔어? 무슨 소리세요, 어머니? 저는 모르는 일이에요. 무슨 5억 원이요? 윤 회장이 벌떡 일어나 서영의 뺨을 때리듯 내리친다. 거짓말. 그 돈은 내가 비상금으로 마련해둔 서영이 너에게 줄 유산이 아니었어. 내가 그렇게까지 성급했어? 내 오라비가 아직 죽지도 않았는데. 어머니, 정말 제가 아닙니다. 저는 단지 어머니가 제게 약속하셨던 정당한 유산을 제때 받지 못해 조금 서운해 했을 뿐이에요. 제가 그런 범죄를 저지를 리가 없어요. 만약 제가 아니라면 설마 정혜인? 그 외부인, 며느리밖에 더 있습니까? 혜인은 감히 이 금고가 어디 있는지조차 모를 거야. 이 집의 모든 비밀을 아는 건 너와 나뿐이야. 내가 아니면 내가 고용한 누군가겠지. 내 욕심이 결국 내 오라비 몫을 빼앗으려는구나. 너도 너지만 그 사위 때문에 우리 가문이 이 지경이야. 어머니, 저도 평생을 이 춘산제에서 오빠의 그늘에 가려 살았어요. 장녀라는 이유만으로요. 저는 그냥 제 몫을 찾으려 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어머니는 왜 항상 오빠만 생각하시는 거예요? 저는 어머니의 딸이 아닌가요? 윤 회장은 딸의 절규에 잠시 할 말을 잃지만 곧 더 큰 분노로 돌변한다. 내 몫은 내가 정해줄 거야. 내가 함부로 가져가는 게 아니란 말이다. 이때 혜인이 문 밖에서 조용히 들어선다. 무슨 일로 이리 격렬하게 다투십니까? 밖에서도 들린 지경입니다. 춘산제의 법도에 어머니를 향해 자식이 고성을 내는 것은 큰 죄가 됩니다. 혜인아, 넌 모르는 일이다. 당장 내 방으로 돌아가. 어머님, 제가 들었습니다. 사라진 돈이 서영 씨에게 이전될 예정이었던 종갓집 재산이 맞습니까? 내가 꾸민 짓이지. 혜인은 서영을 무시하고 윤 회장만을 바라본다. 만약 그렇다면 그 돈을 찾는 일 역시 종손 대리인 저의 임무입니다. 이 문제는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가문 내의 다툼, 그것도 어머니와 딸 사이의 다툼은 이제 그만 멈춰 주십시오. 춘산제의 체면이 먼저입니다. 혜인의 단호한 태도와 체면이라는 말에 윤 회장은 꽉 막힌다. 그녀는 혜인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했고 지금의 혜인은 공식적인 대리인이다. 물러가라. 서영아, 당분간 내 발이 이 집에 닿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 서영은 어머니와 혜인을 번갈아 보며 패배감과 증오의 눈물을 흘린다. 어머니, 결국 어머니도 저를 버리셨군요. 좋아요. 하지만 이 일은 절대 끝나지 않을 거예요. 서영은 방바닥을 내리치며 뛰쳐나간다. 첫 번째 이간책이 완벽하게 성공했습니다. 이제 그들의 동맹은 무너졌고 전쟁의 판은 제 손안에 들어왔습니다. 서울 한복판의 모던한 오피스텔. 혜인은 신탁회사 전문 변호사와 금융 전문가를 비밀리에 만나고 있다. 책상 위에는 청월 신탁 계약서, 사본과 여러 금융 서류가 놓여 있다. 김 변호사님, 이 청월 신탁 계약서를 자세히 분석해 주셨다고요. 특히 이 수익자 윤선우의 생명 유지 목적 외 사용 불가 조항이 궁금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요? 정혜인 씨, 이건 정말 특별한 경우입니다. 일반적인 유산 상속 신탁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이 신탁은 단순히 재산을 물려주는 게 아니에요. 수익자에게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질병 또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 신탁 자산은 즉시 수익자의 생명을 유지 및 회복시키는 데 필요한
모든 의료 행위 및 관련 시설 확보에 우선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그럼 200억은? 맞습니다. 200억 원 상당의 자산은 생명유지보험이자 회생기금입니다. 윤선우 씨는 자신에게 어떤 불의의 사태가 닥쳤을 때 가문의 압력이나 재정적 문제에 구애받지 않고 세계 최고 수준의 치료를 받기를 원했던 겁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 신탁이 안동 윤씨 춘산제 재단이나 가문의 그 어떤 재산과도 완전히 분리된 독립자산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신탁의 최종 관리자, 즉 이 돈을 어떻게 쓸지 최종 결정할 권한을 가진 사람은 오직 한 사람뿐입니다. 바로 수익자인 윤선우 씨 본인, 그리고 그가 지정한 배우자 정혜인 씨, 바로 당신입니다. 제가? 네, 윤선우 씨는 유언 유증 조서에서도 분명히 명시했습니다. 본인의 의사, 판단 능력 상실 시 모든 신탁 자산에 대한 관리 및 처분 권한은 배우자 정혜인에게 전적으로 위임한다라고요. 선우 씨, 당신은 이 모든 것을 저에게 당신은 알고 계셨군요. 저의 복수심을, 그런데도 당신은 이 거대한 힘, 당신의 목숨 그 자체를 저에게 맡기셨습니다. 제가 품었던 모든 복수의 감정이 순간적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돈은 복수의 도구가 아니라 당신을 구할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임무를 당신은 저에게 주셨습니다. 정혜인 씨, 괜찮으십니까? 네, 괜찮아요. 아니, 이제야 괜찮아졌어요. 그럼 이제 이 돈을 움직여 선우 씨를 살릴 수 있는 거죠? 물론입니다. 당신의 서명만 있으면 우리는 즉시 전 세계 최고의 의료 네트워크를 가동시킬 수 있습니다. 스위스의 최첨단 뇌신경치료 클리닉, 미국의 혼수상태 전문 재활센터, 선택은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당장 시작합시다. 제 남편을 살리겠습니다. 혜인은 선우의 침대 옆에 앉아 그의 손을 따뜻하게 감싸쥐고 있다. 선우 씨, 당신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100억이라는 거액을 당신 혼자만의 생명선으로 남길 생각을 했을까요? 그리고 그 열쇠를 저에게 주다니.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진다. 이 돈이 곧 우리 가문의 파멸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힘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당신은 그걸 알고 있었나요? 아니면 그냥 운명이었을까요? 당신이 나를 청월 신탁의 유일한 관리자로 지정했다는 것을 알았을 때 저는 깨달았어요. 당신은 이미 알고 있었군요. 내가 이 가문에 들어온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 제 마음속에 꿈틀대던 복수의 그림자를 그녀는 선우의 손을 꼭 쥔다. 저는 당신에게 복수하고 싶었어요. 당신의 가문에게, 저의 가족을 파멸시킨 그들에게 복수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이를 갖지도 않았고 당신을 진심으로 대하지도 않으려 했죠. 하지만 당신은 달랐어요. 당신을 살려야만 해요. 100억이든 1000억이든 당신의 목숨과 바꿀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없어요. 저의 복수는 이제 끝났어요. 이제부터는 당신을 지키는 헌신만이 남았어요. 그녀는 일어나 선우의 이마에 입맞춤을 한다. 춘산제의 중심인 대청마루 안동윤 씨 문중의 원로들이 벽 쪽에 늘어서 앉아있다. 윤 회장이 일어나 엄숙하게 인사한다. 존경하는 문중 어른 여러분, 오늘 모신 것은 종손 선우의 병환과 관련하여 춘산제의 앞날을 논의하기 위함입니다. 그러시오. 선우가 그런 지경이니 춘산제의 대를 이을 일이 시급하오. 회장님, 생각이 있으신가? 갑자기 신우이가 나선다. 어르신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손인 오빠가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나온 이상 춘산제의 혈육이요,
장녀인 제가 이 종가를 이끌어야 마땅합니다. 며느리 정혜인은 외부인일 뿐만 아니라 가문의 재산을 관리할 능력도 의심스럽습니다. 서영이의 말도 일리가 있소. 혈통이 중요한 법이니. 이때 혜인이 조용히 걸어 나온다. 어르신들, 저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내가 무슨 할 말이 있다는 거야? 이 자리는 내가 설 자리가 아니야. 서영 씨께서 제게 가문 재산 관리 능력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가문 재산을 관리할 능력이 없는 사람은 오히려 서영 씨 본인이 아닐까요? 무슨 헛소리야. 증거가 있어? 없으면 입 다물어. 증거는 여기 있습니다. 그녀는 서류를 펼쳐 문중 어른들 앞으로 내민다. 이것은 서영 씨가 종갓집 소유의 안동시 와룡면 임야 5,000평을 외부 건설업자에게 팔아넘기려던 비밀 계약서 사본입니다. 문중 어른들이 술렁인다. 뭐라? 와룡면 임야? 그곳은 우리 종중의 묘산 바로 아래 있는 땅이 아니냐? 맞습니다. 서영 씨는 그 땅을 팔아 그 자리에 대형 펜션을 지으려 했습니다. 심지어 계약서에는 묘역 조성지 인근임을 인지함이라는 조항까지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재산 매각이 아닙니다. 조상의 영혼이 머무는 신성한 땅을 더럽히려는 춘산제에 대한 최악의 배신 행위입니다. 어르신들, 그건 혜인이 꾸민 거짓 문서입니다. 저를 모함하는 거예요. 거짓 문서입니까? 그녀는 스마트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재생한다. 윤서영 씨, 계약 금액은 50억 원으로 합의했잖아요. 묘산 인근이라는 점 때문에 위험한 거래인 건 알지만 당신이 종갓집 장녀라서 믿고 하는 거예요. 서명만 확실히 해주세요. 괜찮아요. 어머니도 모르게 처리할 거니까 제가 모든 책임질게요. 돈은 해외 계좌로 녹음 재생이 중단되고 윤 회장은 서영을 보며 서영아, 이게 모두 사실이냐? 내가 감히 조상님의 땅을 우리 춘산제의 명예를 짓밟다니. 어머니,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저는 평생 오빠의 그늘에 가려 살았어요. 장녀인 제게는 아무런 권한도 미래도 없었단 말이에요. 어머님, 서영 씨는 가문의 재산을 탐하는데 그치지 않고 가문의 명예와 조상님의 안식을 지켜야 할 의무까지 팔아넘기려 했습니다. 이것이 과연 춘산제를 이어갈 자격이 있는 자의 행동일까요? 망측한 년아, 너 따위가 종갓집 자손이라고 나서다니. 회장님, 당장 이 불초한 녀석을 문중에서 제명하시오. 서영아, 집으로 돌아가거라. 당분간 내 발이 이 춘산제에 닿지 않도록 하거라. 어머니, 제발요. 저를 버리지 마세요. 돌아가라. 서영은 절망에 빠져 훌쩍이며 대청마루를 뛰쳐나간다. 혜인은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승리의 기쁨보다는 묘한 안도감과 쓸쓸함을 느낀다. 서영이 쫓겨난 후에 관리 사무실. 윤 회장은 혜인을 불러 앉힌다. 혜인아, 네. 어머님 책상 위의 인감과 통장들을 혜인 앞으로 밀어넣는다. 이제 춘산제의 모든 재산과 권한은 내게 맡기겠다. 어머님, 서영이가 그 지경이 될 때까지 나는 눈과 귀가 멀었던 모양이구나. 내 딸의 욕심을, 내 아들의 고통을 제대로 보지 못했어. 내가 이 가문에 들어온 진짜 목적이 무엇이든 내가 이 순간만큼은 나보다 이 춘산제를 더 절실하게 지키려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내가 진정한 종부다. 어머님, 감사합니다. 저는 가문이 재산을 지키는 일뿐만 아니라 선우 씨의 생명을 지키는 일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100억 유산을 움직여 남편을 살리겠습니다. 알겠다. 믿는다. 혜인은 인감을 꼭 쥔다. 그녀의 얼굴에는 기쁨보다는 남편을 살려야 하는
무거운 사명감과 결의가 가득했다. 100억 유산을 통해 옮겨진 최고급 병원 특실 넓고 쾌적한 공간에 최첨단 의료 장비들이 빈틈없이 설치되어 있다. 선우 씨, 이제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왜 춘산제에 발을 들였는지. 저는 20년 전 춘산제에 의해 모든 것을 잃은 그 사람의 딸이에요. 20년 전 춘산제는 안동 일대의 땅을 개발하기 위해 한 작은 소장농 집안의 땅을 빼앗아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당시 종부였던 윤 회장은 춘산제의 번영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책임을 그 가난한 농부에게 뒤집어 씌웠습니다. 그 농부는 결국 모든 재산을 잃고 자결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 농부의 이름은 정덕보. 그는 제 아버지였습니다. 어머님은 당신의 가문을 지키셨지만 제 가족을 파멸시켰어요. 저는 그 복수심에 사무쳐서 당신의 아내가 되어 이 춘산제를 내부에서부터 무너뜨리려 했어요. 제가 왜 당신에게 아이를 갖지 않았는지, 왜 가끔 당신을 보는 제 눈빛이 차가웠는지 모두 그 때문이었어요. 그녀는 선우의 얼굴을 어루만진다 하지만 당신은 정말 다른 분이었어요. 당신은 가문의 그림자에 갇혀 살면서도 그 모든 불의와 위선을 몸서리치듯 싫어하셨죠. 당신이 남긴 100억 신탁이 이 종가와는 무관하게 오직 당신의 생명만을 위한 것임을 알았을 때 제 마음속에 가득했던 복수심은 무너져 내렸어요. 당신은 제가 복수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저를 진심으로 이해하고 믿어준 유일한 사람이었어요. 윤 회장이 문틈으로 혜인의 모든 고백을 엿듣고 있다. 그녀의 얼굴은 순식간에 핏기를 잃고 온몸이 떨리기 시작한다. 정덕보, 그의 딸. 그럴 수가, 그렇게 똑같은 일이. 그녀는 20년 전의 일이 스쳐 지나가는 듯하다. 그 농부의 간절한 호소, 자신의 냉랭한 거절, 그리고 그 후에 들려온 그의 비보. 윤 회장은 비틀거리며 복도 벽에 기대어 털썩 주저앉는다. 내가 정말 그 정덕보의 딸이냐? 내가 나에게 복수하기 위해 내 아들의 아내가 되었단 말이냐? 예, 어머님, 저는 당신이 20년 전 춘산제의 번영을 위해 내던져버린 그 과거입니다. 당신이 짓밟았던 삶의 유일한 후회입니다. 그래서 내 손으로 내 아들을 죽이고 이 춘산제를 완전히 파멸시킬 작정이더냐? 그 100억 유산으로. 혜인은 단호하게 고개를 젓는 뒤 아닙니다. 제가 처음 품었던 복수심은 이미 사라졌습니다. 저는 당신의 아들인 선우 씨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선우 씨는 이 춘산제의 진정한 멸망을 막을 마지막 열쇠를 저에게 맡겼습니다. 저는 이제 복수가 아닌 지키는 자가 될 것입니다. 지킨다? 내가 내 아비를 죽게 한 이 가문을? 무슨 넌센스냐? 저는 남편을 살리고 당신의 과거의 죄로 인해 무너지지 않도록 이 춘산제의 미래를 지킬 것입니다. 당신은 과거의 그 무거운 짐을 지고 계속 머물러도 좋습니다. 하지만 저는 선우 씨와 함께 미래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녀는 혜인의 눈에서 복수의 불꽃이 아닌 오히려 자신보다 더 강한 초월의 빛을 보는 듯했다. 저 아이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강한 아이였구나. 복수보다 더 큰 것을 선택하다니. 혜인은 종가의 모든 업무를 처리하면서도 밤이 깊으면 꼬박 선우의 병실을 지킨다. 선우 씨, 오늘은 어머님께서 드디어 서영 씨 모든 재산 환수 조치를 허락하셨어요. 이 돈이 만약 가문의 공식 재산이었다면 벌써 어머니나 서영 씨에게 빼앗겼을 거예요. 당신의 성견지명이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나 큰 희망을 주고 있어요.
저것이 복수심으로 가득 찼다는 아이의 모습인가. 저렇게까지 헌신적으로 아들을 돌보는 모습은 내가 젊었을 때 종부로서 했던 그 어떤 노력보다도 더 진심 어려 보이는구나. 내가 저 아이에게 너무 모질게 굴었던 건 아닐까. 저렇게 자신을 태워가며 아들을 돌보는 저 헌신은 대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윤 회장의 눈시울이 붉어지기 시작한다. 냉랭했던 시어머니의 마음에 마침내 봄빛이 스미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밤 윤 회장이 직접 공국한 사발을 들고 병실로 찾아온다. 혜인아, 아직도 깨어 있느냐? 어머님, 들어오십시오. 자, 이것 좀 먹어라. 내가 쓰러지면 선우는 누가 보살피겠느냐. 이건 내가 직접 끓인 거다. 예전에 선우가 좋아하던 맛으로. 어머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내가 나를 증오한다는 것을 안다 하지만 내 그 헌신이 나를 흔들고 있구나. 내가 복수를 포기하고 이렇게 선우를 지키는 이유, 진정으로 내 아들을 사랑하는 것이냐? 복수를 품고 이 집에 왔지만 그 안에서 찾은 사랑과 헌신이 더 컸습니다. 이제 저는 당신의 며느리로서, 그리고 선우 씨의 아내로서 이 가문의 대를 잇겠습니다. 그대는 사람의 생명에서, 사랑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윤 회장은 아무 말 없이 혜인이 어깨를 토닥이고 방을 나선다. 그 작은 토닥임이 그동안 얼어있던 우리 사이의 빙하를 녹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진정한 화해의 길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다시 모인 문중회에 이번에는 혜인이 주도권을 잡았다. 존경하는 어르신들, 저는 임시 종손대리 정혜인입니다. 오늘 모신 것은 종손 윤선우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중대한 결단을 알리기 위함입니다. 저는 선우 씨가 마련해 두신 100억 원 상당의 청월 신탁 자산을 해지하고 이 자금을 전액 미국과 스위스의 최첨단 의료기관에 투자하여 남편의 생명을 살리는 데 사용할 것을 제안합니다. 100억? 그렇게 거금을? 그건 좀. 윤 회장의 목소리가 떨린다. 절대 안 된다. 그 돈은 선우의 개인 재산이기도 하지만 지금 위기에 처한 춘산제를 다시 일으킬 수 있는 막대한 자금이다. 내가 감히 가문의 명예와 천년의 역사보다 일개 개인의 목숨을 우선시하겠다는 거냐? 예, 어머님, 사람의 목숨이, 가문이 명예보다 소중합니다.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선우 씨의 목숨은 단 하나뿐입니다. 200억은 선우 씨가 오직 자신의 생명을 위해 마련한 돈이며 저는 그 뜻을 따르는 것뿐입니다. 내년이 감히 내 아비에게 복수하려는 마음으로 내 아들의 돈을 멋대로 쓰겠다는 것이냐? 복수심이었다면 저는 이 돈의 존재를 당신께 알리지도 이 자리에 서지도 않았을 겁니다. 당신이 과거에 짓밟았던 한 생명 때문에 이제 저는 당신의 아들의 생명을 살리려 합니다. 이것이 제가 이 춘산제에 들어온 진정한 운명입니다. 아니다. 이 돈이 사라지면 춘산제는 끝장이야. 어머님, 부탁입니다. 가문의 역사는 살아있는 종손이 이어가는 것입니다. 생명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춘산제의 가장 숭고한 법도가 되어야 합니다. 제발 저의 남편이자 어머님의 아들인 윤선우를 살리게 해주십시오. 회장님, 혜인의 말이 옳고 죽은 역사보다 살아있는 혈육이 먼저요. 우리 춘산제의 때는 살아서 이어져야 하는 법이니 문중 어른들의 뜻과 무릎 꿇은 혜인의 모습을 보며 결국 힘이 빠진다. 알겠다. 내가 지고야 말겠구나. 내 뜻대로 해라. 혜인아, 감사합니다. 어머님, 감사합니다. 100억 유산이 투입된 최첨단 치료가 시작된 지 몇 주 후 혜인과 윤 회장이 함께 병실을 지키고 있다.
혜인아, 내가 20년 전 내 아버지에게 지은 죄는 평생을 용서받을 수 없을 거야. 어머님, 그만 두십시오. 이제는 그 짐을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내가 나에게 복수하려 했다는 것을 알고도 내 손에 아들의 목숨을 맡길 수밖에 없었어. 하지만 지금은 그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알아. 내가 아니었다면 선우는 이미 그녀의 말이 끝나기 전에 옆에서 선우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인다. 선우 씨? 무슨 일이야, 혜인아? 손가락이 움직였어요. 선우 씨. 손가락이. 두 여인이 선우를 간절히 바라보는 그때 선우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한다. 선우야, 내 아들아. 선우는 매우 힘겹게 그러나 분명하게 두 눈을 뜨기 시작한다. 여보, 선우 씨, 괜찮아요? 저예요, 혜인이에요. 살았다, 내 아들이 살았어. 고맙다, 정말로 고맙다, 혜인아. 그 순간 모든 고통과 싸움이 의미 있게 느껴졌습니다. 봄날의 춘산제, 마당 벚꽃이 흩날리는 아름다운 날이다. 선우는 퇴원하여 지팡이에 기대어 걸을 수 있게 되었다. 윤 회장은 혜인이 담근 장을 맛보고 미소를 짓는다. 혜인아, 이제야 내가 담근 장맛이 제대로 나는구나. 내가 이 춘산제에 진정한 데를 잇는 거다. 사람이 먼저라는 내 말이 옳았어. 어머님, 저희가 함께 만들어 나갈 새로운 가문을 기대합니다. 이때 선우가 지팡이를 짚고 다가온다. 고마워요, 여보. 그리고 어머니, 제가 없는 동안 두 분이 정말 많은 것을 깨닫게 해주셨군요. 앞으로 이 춘산제는 사랑과 헌신 그리고 용서로만 이어질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찾아낸 진정한 가문의 대이니까요. 100억 유산을 둘러싼 세 여자의 처절한 전쟁은 결국 가문의 가치를 넘어선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는 과정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종갓집의 불꽃 100억 유산의 비밀의 마지막 회까지 사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혜인은 복수로 시작했지만 사랑과 용서로 자신을 구원하고 가문을 진정으로 일으킨 여성입니다. 그 과정이 시청자 여러분께도 깊은 공감과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깊은 화해와 따뜻한 감동이 늘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작품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